한데요. 지금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조금 더 이해가 가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원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배우들이 이제 대사 하시는 거를 보면은 되게 한국화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설정 같은 거를 한국 세팅으로 다 바꿀 생각을 불편하기 위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그거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배우들 외에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대사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이제 원작이 일본 소설이고 일본 소설이 아마 10년 전 정도에 발표된 소설일 거예요. 그리고 공연은 한 5년 전, 7년 전 정도 일본에서 했던 것 같고 일본 사회에서는 이제 9.11 테러를 보는 작가의 생각하고 동일본 지진이랑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 이후에 이제 이걸 연극화시키는 과정들이 그 일본 사회에서는 충분히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직접적으로 가기에는 저는 약간 문화적 거리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트라든지 어떤 중간에 음악이라든지 중간에 사용되는 일본어를 그대로 이렇게 원어로 쓰면서 이렇게 자막 처리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작이 문화적인 배경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이 일본 사회에 있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저작권 계약을 일본 각색본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번안을 할 수 있는 공연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원작을 그대로 소설이 되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넘어가면서 700페이지 정도 달하는 분량이고요. 일본에서 공연은 한 3시간 정도 공연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2시간 정도로 이걸 추격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관객들이 이렇게 호흡을 차근차근 같이 가야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들 문화가 갖고 있는 또 약간의 좀 특수성이라 그럴까요? 그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확 완벽하게 동화되거나 연습하다가도 그러거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사쿠야 같은 사람이 왜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소진 배우랑 같이 김동훈 배우랑 이게 이해가 되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들 저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거리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극장 구조를 조금 변형시킨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와 인물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 감정이입을 그냥 100%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되는 인물로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거리를 약간 두면서 쭉 따라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우리 곁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 골골 할 수 있는 이제 작업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삶과 죽음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좀 전에 연출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사쿠야라는 인물이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되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릴 적 트라우마를 계속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인간이 삶에 대한 욕구를 느끼거나 혹은 죽음에 대한 욕구로 뭐 자살 충동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느낄 때 뭐 심리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뇌과학적인 기준으로 뭐 작용 기전이 혹시 비슷한지 아니면 아예 다른지라 이 작품 보면서 이타주의자라는 주제로 나온 작품이었는데 시즈토라는 인물을 보면 되게 이기적인 게 보여서 그러니까 타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남을 애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인물로 느껴졌는데 혹시 이타주의나 이기주의를 인간이 느낄 때도
자금 기전이 비슷한지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심리학적이라든지 뭐 뇌적인 영역에서 반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면 약간 해부학 용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위가 이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마 정중앙에서 약간 한 5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위인데요. 그 부위는 사실 자동적으로 접근 행동을 만들게 하는 어떤 뇌 부위와 자동적으로 회피 행동을 하게 만드는 뇌 부위로부터 모두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제 통합하고 이 둘 간에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부위인데 그걸 이제 직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부위가 사실 여러 가지 보상들을 자동적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주고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한 뒤에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계산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빠르게 계산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 간의 비교가 거의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 경험을 거쳐서 그 이타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들, 보상들을 굉장히 자동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에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위가 우리는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이타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각적으로 어떤 자기를 희생을 무릅쓰고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이미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봤을 때 그 부위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부위가 손상되게 되면 타인의 비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강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타 행동과 관련된 뇌 구조가 이제 그 부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타인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자동적으로 그 부위에서 빠르게 계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있는데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여쭤던 질문인데 인간이 삶의 욕구랑 죽음의 욕구를 느낄 때도 혹시 뇌에서 반응하는 기전이 뭐 같은 영역인 건지 아니면 아예 반대되는 영역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 죽음의 욕구. 그래서 죽음의 욕구를 아마 그 뇌 연구로 해봤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비슷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울증. 뭔가 내가 우울증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리고 뭔가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거에 대한 어떤 극도의 회피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회피 반응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뇌 구조, 편도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둘 간의 기능적인 연결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잘못 작동이 되게 되면 회피 쪽으로 너무 편향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극도의 어떤 편향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죽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인의 비난을 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죽음을 더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복내 측 전전두피질이 접근과 회피 간의 균형점을 잘 유지를 해야만 하는데 그 균형점이 깨지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삶의 충동을 극단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죽음의 충동을 반대편에는 그 죽음의 충동을 오히려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걸 이제 뇌과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들어서면서부터 무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컸었는데 연출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연결해서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편함을 저는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이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기도 했는데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부분도 재밌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가까이 있는 배우들의 세세한 행동들을 좀 관찰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위치에서는 김소진 배우님이 침낭에 누웠을 때 발만 보이는데 어머님께서 제사를 하시는데 발이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연기를 하시나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집중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거든요. 근데 관객으로서는 재밌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든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연기 자신의 대사가 없을 때도 연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무대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서 아니면 공연을 하시면서 좀 다른 공연 때가 또 다른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타주의 공연 3편을 연달아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영상을 사용하는 무대를 연출들을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치 TV에 나오는 자막처럼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이 액정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뒤에 블루 스크린이 처음에는 배경 모습을 좀 비추는 건가 했는데 러브호텔 씬이나 아니면 뒷부분에서 좀 기하학적인 그림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등고성 같기도 하고 우주 모양 같기도 한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게 연달아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영상들을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면서는 이게 의외로 불편할 것 같은데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편해요. 예, 그냥 이게 프로 정면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디서든 다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안 보여도 이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가끔 내가 너무 여기만 보고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한번 이쪽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쪽도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 끝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보여지는 공간들 요소들에서 의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동선이 다 짜여진 거는 아니고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약속되어지는 지점이나 이제 조명 약속들은 있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상은 이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정보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의 변화라든지 이게 작품이 그 원작 소설에서 있는 같이 이 시즈토와 그 소설이 보면은 시즈토의 입장에서 쭉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즈토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소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같이 떠나봐야지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여행을 여기에서 이제 다 보여주기가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나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 어떤 여정을 나타내주고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김성하 영상 디자이너랑 얘기를 하면서
작품이 너무 이제 구체적인 다큐멘터리 같은 이미지는 좀 아닌 것 같다. 일본 연극에서는 영상을 그런 효과로 많이 썼어요. 실제로 일본 공간을 찍거나 공간의 오브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어디다라고 하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공간을 보여주더라도 이제 좀 이미지를 추상화시켰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나이테의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하고 우주의 어떤 행성이라 그런 어떤 이제 존재, 그런 이미지를 같이 좀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게 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 원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이런 순간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해본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렇게 겹쳐졌는지는 잘 정확하게는 잘,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것이 만약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읽힌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의 어떤 모습이라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보려고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아 영상 디자이너님이 디자인 직접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